안녕하세요. 닥터 꼬집입니다. 앞니 때문에 저희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경우에는 다른 병원에서 해결이 안 돼서 그 부분을 갖다가 해결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으시고,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치아를 발치 진단을 받았는데 살리고 싶다고 오시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진단을 제대로 듣고 싶은데 제대로 된 진단을 해주는 곳이 없어요 해서 진단을 받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있으시고, 어쨌든 저희 병원이 치아를 살리는 여러 치료 옵션들이 있고 미세 현미경도 있기 때문에 멀리서들 찾아오고 계세요.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도 앞니 문제 때문에 계속 스트레스를 받다가 저희 병원을 알게 되고 해서 찾아오신 분인데, 제가 어떤 솔루션을 줬는지 한번 꼬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붓고 고름이 나는 앞니를 살릴 수 있을까요? 라고 이제 오셨는데, 다른 치과에서 발치 진단을 받은 치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발치 진단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저희 병원에 살리고 싶어서 오셨는데, 이 환자분이 앞니의 염증이 지금 여기도 염증이 크고 여기도 염증이 커다랗게 있고, 여기는 이거를 갖다가 묶어서 스플린트 4개짜리를 해놨어요. 이 4개를 묶어 놓으니까 여기가 흔들리는지 이것조차도 본인이 판단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실제 임상 사진을 보면 여기에서 이제 고름이 나오는 거를 볼 수가 있고, 지금 이쪽 같은 경우도 고름이 나는데 지금 현재는 고름이 안 보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부었다 가라앉았다 하면서 계속해서 문제가 되니까 환자분 입장에서는 걱정이 됐던 거고, 근데 이거를 뜯기 전에는 스플린트가 되어 있으면 치실도 못할 뿐더러 이 옆에 있는 치아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 인지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이런 스플린트 크라운을 별로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뜯어보고, 제가 최대한 살리는 쪽으로 하겠으니 뜯어보고 한번 판단을 하시죠 라고 말씀을 드리고 뜯었는데, 지금 보면 여기가 이제 염증이 양상이 너무 안 좋아요. 이 위부터 이렇게 뼈가 다 녹아있기 때문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뿌리 끝 근 단에만 염증이 있잖아요. 이 위쪽은 뼈가 인택트하게 있기 때문에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예후가 괜찮을 것 같고, 만약에 이 부분에 염증이 치유가 안 된다고 하면 치근단 수술까지 간다고 하면은 거의 90% 이상은 이런 경우 살릴 수 있어요. 그리고 치아 부분도 웬만큼 남아 있는 것 같고, 하지만 여기 같은 경우는 염증 양상이 약간 크랙처럼 이미 이 부분이 완전히 뼈가 녹아 있고, 여기 사이에 갭이 있는 걸로 봐서는 여기가 지금 부러진 것 같아요. 근데 부러졌음에도 불구하고 묶여 있기 때문에 이거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갖다가 조심히 뜯어내고 판단을 하는데, 이거를 뜯자마다 아니나 다를까 여기가 쐐기둥이 있는 이 치아 부분이 통째로 뽕 빠지는 거예요. 썩고 이 정도로 빠지고 흔들린다. 근데 이거를 묶어놨기 때문에 전혀 환자분은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단은 여기를 갖다가 당일에는 신경치료를 했는데, 이 부분은 아무리 생각해도 예후가 너무 불량한 거예요. 일단은 윗부분에 남아있는 치아도 거의 없었고, 여기에 염증 양상도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환자분께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는 예후가 너무 불량합니다. 차라리 임플란트를 하나 깔끔하게 가시고, 대신에 임플란트 하면서 이 부분엔 제가 뼈 이식을 최대한 해서 옆 치아에 피해가 안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이 치아는 어떻게든 제가 살리겠습니다. 필요한 경우 치근단 수술까지 간다고 하면은 90% 이상은 살릴 수가 있습니다라고 이제 확신을 드리고, 여기는 임플란트로 하고 여기는 살리기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죠. 그래서 여기 아니나 다를까 이제 임플란트 하려고 디자인 CT를 찍어 보니까 여기가 뼈가 완전히 녹아 있어요. 치아가 뼈랑 상관이 없는 상태로 따로 노는 거예요. 이렇게 둥둥 떠다니는 치아는 빨리 발치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를 갖다가 임플란트를 심고 뼈 이식을 잘 해 드리면서 임플란트를 식립을 한 케이스이고, 여기 임플란트를 했고, 이 옆에 있는 치아들은 그냥 크라운만 교체를 하면 되는 거고, 지금 여기 부분은 일단 신경치료로 마무리를 하고 뼈가 생기는지를 관찰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치료를 마무리한 케이스예요. 일단 임시치아 상태로 이렇게 이제 앞니 브릿지를 제거한 날에 임시치아 상태를 바로 해드리기 때문에 환자분 입장에서는 사회생활이나 이런 것도 상관이 없어요. 임시치아가 괜찮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임플란트 때문에 어떻게 보면 환자분이 좀 기다렸던 거죠. 임시치아 상태에서. 그래서 임플란트를 본 떠가지고 최종 보철을 해드리고, 그러면서 옆에 있는 것도 보철을 했는데, 중요한 건 요 치아죠. 요 치아의 뿌리 끝에 염증이 치유가 됐느냐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치근단 수술을 해야 되니까.
치료 후에 보면은 이렇게 보철물 했죠. 그리고 환자분이 여기 사이 이 두 개는 벌어지는 게 싫다고 하셔서 두 개만 묶었고 여기는 따로 보철을 한 케이스이고, 지금 보시면은 여기는 임플란트를 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잘 마무리를 해드린 케이스이고, 옆에 신경치료 한 거는 치근단 수술까지 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 약간 동그라미처럼 낭성 구조였기 때문에. 근데 정말 신기할 정도로 보면은 뼈가 스스로 잘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치근단 수술 가능성이 있었지만 치근단 수술은 안 했죠. 그냥 신경치료로 자기 몸에서 치유를 한 거니까요. 여기 고름은 이제 절대 안 나죠. 그리고 여기도 고름이 절대 안 나는 앞니 치료를 해드린 케이스예요. 그래서 이제 치료 전에 이렇게 고민하셨던 게 이제 이 임플란트까지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완료가 된 상태이고, 지금도 이제 주기적으로 저희 병원에 오고 계신 분이신데 최근까지도 아무 문제 없이 잘 쓰고 계시는 환자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앞니 때문에 엄청 고름 때문에 고생을 하셨는데 결국 하나를 빼고 임플란트로 가기는 했지만 또 하나는 잘 살려가지고 지금까지 잘 쓰고 계시고, 이제 환자분이 앞니 때문에 더 이상 스트레스를 안 받으시니까 열심히 이제 잇몸 관리하면서 저희 병원을 계속 다니고 계세요. 이 케이스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앞니가 이 4개가 이렇게 묶여져 있는 스플린티드 크라운이 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근데 여기가 지금 고름이 자꾸 터졌다 가라앉았다 반복을 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만성염증의 특징이에요. 만성치근단염증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환자가 미치도록 아프다, 못 참을 정도다, 그러면 아마 치과에 바로 오겠죠. 근데 이게 참을만 해요. 통증 정도가 참을 만한 통증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문제고, 그리고 환자의 컨디션에 좌지우지가 많이 돼요. 컨디션이 좋을 때는 어떻게 보면 염증이 없어요. 고름도 없어요. 근데 컨디션이 다운되고 그러면은 염증이 다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겼다 없어졌다를 반복하면서 뼈를 녹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병을 키워서 오는 거죠. 그러니까 만성염증은 어떻게 보면 병을 키우지 마시고 원인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단이 됐으면 그 만성염증을 없애려고 자꾸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도 환자분이 안 좋은지 뻔히 알아요. 근데 참을 만한 통증이 있었고 고름이 터졌다 가라앉았다 이걸 반복을 하고, 항생제 먹으면 없어지고 항생제 안 먹으면 생기고 컨디션이 좋을 땐 또 없어지고, 이러니까 이제 병을 키우다가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지금 다 썩어버렸고 지금 여기도 염증이 꽤 커진 상태에서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스플린트 크라운을 뜯어내게 되면 돈도 돈인데 혹시라도 치아를 뽑고 임플란트를 하게 될까봐 너무 무섭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계속 미루다가 오신 건데, 진단이 되면 평균 수명이 7, 8년, 10년이라는데 그 정도 썼으면 뜯어내야죠. 뜯어내고 대신에 뜯어낸 치아를 정확하게 진단을 해서 살릴 수 있는 건 살려라. 여기에 기둥이 있다고 재치료가 안 되는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거할 수 있는 곳에 가면 재치료가 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다시 했을 때 예후가 좋아야 되잖아요. 치아를 살렸는데 1, 2년만 쓰고 또 고름이 다시 잡힌다? 그거는 치료가 실패한 거예요. 그럴 바에는 뽑고 임플란트 가야죠. 하지만 예후가 괜찮은 것들, 신경치료 오리진인 것들은 90% 이상을 살릴 수가 있는 것들은 과감히 살려야죠. 그래서 살릴 건 살리고 안 되는 거는 주변 치아에 안 좋은 영향을 주기 전에 임플란트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환자분 입장에서는 그러면 예후가 좋은지 나쁜지 그걸 어떻게 아느냐, 당연히 환자는 모르죠. 치과사가 그거는 판단을 해줘야 돼요. 근데 대부분 요새는 그냥 어차피 뽑고 임플란트 가게 되니까 그냥 싼 값에 임플란트 해줄 거니까 임플란트 갑시다, 이렇게 가는 게 대한민국의 지금 세태잖아요. 그러니까 정신을 똑바로 차리시고 본인의 치아만큼 환자분의 치아를 좀 아끼고 제대로 살리는 술식을 할 수 있는 곳에 가셔야 제대로 된 원칙적인 치료를 받으실 수 있고 본인의 치아를 지키면서 오랜 기간 사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고 하시면 치과 일타 닥터꼬집 좋아요, 구독 꼭 요청드리고요. 질문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마이덴TV라고 다른 채널이 있습니다. 거기에 주기적으로 저희가 환자분들이 질문 남긴 거에 대한 답변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그 채널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